아동문학가 김태두, 나의 삶, 나의 문학.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숭거리고 있었다. 경희가 집에 가서 맞은 이야기를 더 부풀어 말했고 경희 어머니는 미적거리는 상종이까지 데리고 가 병원에 입원시켰단다.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폭력교사를 담임으로 둘 수 없으니 바꾸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교양님 보고 얼음장을 놓았다. 많이 맞은 상종이 집은 조용한데 오히려 경희 어머니가 설친다. 참 세다. 선생님은 담임 자리도 뺏기고 치료비도 엄청 많이 물어내야 된단다. 우람이는 선생님이 불쌍하고도 한편으로는 바보라는 생각이 든다.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못 본 척 하든지 하나, 둘, 셋 하면서 참으면 될걸. 왜 휘말려 들었을까? 그것도 말로 타이르지 않고 때리다니.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나도 안다. 나의 선생님이 저번에 때린 일로 말이 많던데 이번에는 곤혹을 치르겠더라. 그렇지만 담임까지 바꾼 건 지나쳤어. 담임 선생님이 바뀐 것은 충격이에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람이는 학교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로 머리가 어질러질 도는 것 같았다. 거기다가 그날 저녁 아버지는 또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들어왔다. 잠을 자는 척 해도 소용없다. 봉우람,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버릇없이 잠을 자? 빨리 나오지 못해? 술이 취하면 아버지는 무섭다. 용서할 줄 모른다. 술 때문에 다른 날보다 힘도 세어지는 것 같다. 꿈을 그린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다. 열정 샷! 샷! 이 녀석 봐, 동작 봐라. 엎드려 뻗쳐. 일어나. 뻗쳐. 어머니도 말리지 못한다. 무서운 장군, 아니 악마가 되는 아버지는 귀여운 아들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늘 그러하듯 노래 일발랄린 하며 노래 부르란다. 노래를 총알로 하는 모양이에 아버지는 용감한 대장이고 우람이는 불쌍한 쫄병 신세가 된다. 야, 방우람, 왜 너희 선생님이 바뀌었지? 선생님을 바꾸는 법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늘 같은 선생님을 불러보고. 임마, 제가 바꾼 게 아닌데요. 어디서 말대꾸는. 때리려고 팔이 올라가다가 멈추고 손가락질로 바뀐다. 금방지게 말이야. 우리 다닐 때는 매를 아무리 맞고 와도 선생님을 욕 안 했어. 선생님은 똥도 누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진짜야 임마. 알아? 예.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말 대꾸 하지 말랬잖아. 그냥 이해하면 될 걸 왜 토를 달아 토를. 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러쿵 저러쿵 밤 12시가 가까워서 끝났다. 우람이는 적군에게 붙잡혔다 풀려나온 포로 같았다. 휴. 이날 아침 우람이는 어머니 곁에 와서 귓속말로 속삭였다. 어머니, 군사부 일체란 말 알지요? 알지? 왜? 어머니는 아침부터 왜 심각한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는지 궁금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우리 선생님도 바꾸는데 아버지도 바꾸는 게 어때요? 옆집 형일의 아버지가 참 좋아 보이던데 우리 아버지가 바꿔버려요. 네, 어머니. 이상 동화를 마치고 다음에는 반짝반짝 작은 별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시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익점과 김정호 두 분의 동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명옷 따뜻한 옷 문익점. 낯선 타국 들길을 거닐다가 보았네. 밥 가득 탐스럽게 핀 꽃. 아, 이것이 목화로구나. 무명배에 짤 수 있는. 저걸 가져갈 수만 있다면, 옷을 만들 수 있다면, 주위에 떠난 백성을 떠올리는 문익점. 꼭 산천 거리와 들길을 거닐다가 그렇다. 몰래 가져갈 수 있는 길. 아, 부뚜가 여기로구나. 숨길 수 있는 곳은. 저걸 가져갈 수만 있다면, 옷을 만들 수 있다면, 두툼한 겨울 속옷을 그려보는 문익점. 어렵사리 숨겨온 목화시 새날. 와라, 이 나라 천년을 지켜줄 것이니. 아, 정성껏 기르자구나. 물 주고 걸음 주며. 전국 골골마다 퍼져라. 대대손손 번져라. 따뜻한 무명배 옷을 선물한 문익점. 다음은 김정호 PD겠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김정호. 저 산덩이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걸까? 어릴 때 수수께끼는 꿈을 싣고 날아간다. 강을 건너고 호기를 넘어 걸어서 꽃짐지고 삼천리를 만들어가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저 강줄기는 어디서 시작해서
바다로 가는 걸까? 어릴 때 수수께끼는 꿈을 싣고 날아간다. 산줄기를 따라 백두산에 올라 무심쩍어 다시와 삼천리를 만들어가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저 오솔길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가는 걸까? 어릴 때 수수께끼는 꿈을 싣고 날아간다. 바다를 건너 제주도까지 평생을 몸바쳐 삼천리를 만들어가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겨울 노래 두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겨울남, 그 다음 고드름 동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이는 덕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은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바람만 울고 있느냐. 평생을 살아봐도 늘 한자리 넓은 세상 얘기를 바람께 듣고 꽃피는 봄여름 생각하면서 나무는 바람 따라 울고 있구나. 네, 감사합니다.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 고드름 따다가 발을 엮어서 각시방 영창에 따라 놓아요. 각시님 각시님 안녕하세요. 낮에는 햇님이 놀라오고요. 밤에는 달님이 놀라오지요. 네, 이상 두 편 오늘 동요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은 저번에 이어서 제가 첫 부임진 남상학교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상학교는 군에 있다가 다시 제대하여 와서는
그 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안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문신수 선생님이 그 학교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감 선생님께 이 학교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있던 강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고 저를 남수학교에 복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있던 입대전 경력과 우회 경력이 합쳐서 5년이 넘었는데 제가 5년 6개월간인가 오랫동안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지금도 남상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장행위일입니다. 그 앞에는 한 번도 가장행위를 해본 적도 없고 학교에 그 운동회 때 가장행위를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는데 그때 김봉우 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아이디어를 참 잘 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동회는 가장행위를 한번 해보겠는데 어느 반 상했느냐. 이날 결국 제일 젊은 사람 둘이가 뽑혔는데 그 당시 4학년을 일반을 맡은 정복현 선생님이라고 신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맡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반은 전 학생이 참가한다. 그 다음 어떤 주제가 있는 가장행위를 한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 준비를 착착 했습니다. 가능한 여학생들은 남성 역할을 하게 하고 남성들은 여성 역할 이렇게 역할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한복 입고 가는 갓 쓰고 가게 하는 일행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여학생들이 뒤에 치마 입고 그 하이힐 신고 가는 것은 남학생이 그냥 뒤따라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도 제가 만들어서 엿장수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요강을 가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걸 다 만들어서 그래도 그 부끄러운 역도 뭐 다 서로 하려고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특히 그 아프리카 토인을 만들어서 지퍼로 치마를 만들어 입히고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서 그 춤까지 추는 걸 좀 연습을 시켜서 4사람을 시켰더니 나중에는 한 사람이 더 자진해서 해서 5사람이 그 추운 운동회 날에 마침 무렵은 춥습니다. 그런데 상의를 벗고 팬티만 입고서 온몸에 검은기를 하고 그래 운동장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막 웃는 소리가 온 운동장을 진동했습니다. 먼저 4학년 1반은 제가 전격하기로 미스 코리아 뭐 한다는 그런 주제로 불을 놓고 막 그리 꾸몄는데 우리는 뜻밖의 앞에 플래카드를 들게 하고 그다음 상가 가는 할아버지 담배대 물고 따라가고 그다음 말을 꾸며서 앞에 가는 한 팀과 또 그 가마를 막 조잡하지만은 좀 가마처럼 꾸몄습니다. 그거는 여자분을 넣고 여자분인데 신부에는 남자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할 때도 참 기억이 남는데 하기 전에 준비할 때도 서로 보고 웃고 막 도와주고 해서 하는 그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고전읽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전읽기를 제게 맡긴 걸 보면 제가 문학에 좀 소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전읽기는 특별한 관갑의 지도입니다. 수당도 없이 시간에 앉아서 또 그 지정한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대한 소양도 부족한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면서 오해 깊게 앉아있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노는 이야기도 있고 공자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옛날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교육청에서는 시험을 봐서 전 학생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학년당 10명씩인가 대표를 업에 모두 모이게 해서 그 성적을 내는데 순위까지 냈습니다. 그 우리는 겨우 10위 안에 들어가서 그런 대로 체면을 유지했다고 하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제 능력으로는 참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는 비교적 제가 그 당시 5학년부터 맡았는데 5학년 성적이 우수한 애가 하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그게 도대까지 나갈 그런 기회였는데 그 학생이 이런 방학을 통해서 막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다른 반은 그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겨우 50점대 들고 우리 반만 90점이 하나 올라가 있었고 나머지는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오래 했던지 남산학교 하면 고전읽기 대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은 웅변대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을 한번 나가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 나가라는 바람에 나가 제가 꼴찌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아이들 처음 희망자들을 뽑고 그 다음에는 제가 봐서 좀 하겠다 하는 사람 지명도 하고 이러한 결과 8명이 뽑혔습니다. 다른 반은 모두 1명이 뭐 기본인데 우리 반은 8명이나 나가니까 다른 반에서 막 눈치를 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이 질적으로도 영 못하면서 수만 많아가지고 그 시험은 오래 끊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웅변뿐만 아니라 그 이해껏 막 아이들에게 응원하는 것도 가르치고 박수 치는 것도 하라 하고 그럼 나가서 막 책상 두드리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과 그 요건들을 본 것보다 원래의 것보다 부수적인 것에 막 얘도 신경을 써서 해놓으니까 더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제게 이야기하기를 5학년 글 쌓아도 늘 밤이 되면 막 누구 아들은 막 연습한다고 꽝에 떵떵해서 시끄럽도 죽겠다고. 그 다음 8명이나 우르르 나가고 앉아 앞에 있으니까 장관인데 그게 보기 싫어. 5학년 2반은 한 명도 안 준다고 이런 말로 농담 섞인 말로 제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짜 8명이 하나도 장려상도 없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제 보기는 이제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잘생겼다고 하듯이 쟤는 우리 반에도 뭐 그런 대로 잘했다 생각하는데 한 명도 안 주는 바람에 좀 서운해도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소양이 없었어. 제가 심판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제가 이게 거짓인지 농담인지
한 말을 믿고서 왜 우리 반을 그리 일부러 안 주느냐 이랬더니 나중에는 아예 뭐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제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욕을 듣고 운 적도 있는데 그 요즘 생각해 보면 참 철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막 애들 상안 준다고 우는 담임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문신수 교감선생님 저를 부르더니 참 그 이번 아이들이 8명이나 대내했다고 하는 게 놀랍네. 그런데 그 원고가 8명이 뭐 다른가? 누가 지었는 거예요? 제가 다 지어가고 다르게 냈다 보니까 감탄을 했습니다. 참 예리가 있네. 앞으로도 무슨 대든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뭐 상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용기를 심어주게 하면서 저를 위로해 한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은 또 다른 학교에 가서 한 일을 문학과 관련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